네, 6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주차에는 행동 수정의 이해 및 행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도 여러분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퀴즈와 내용들이 있으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퀴즈에서도 과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래요. 자, 이와의 불복종, 그리고 공격성 등 교실에서의 문제 행동은 교사에게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유아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행동평가와 방법과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주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접근은 유아 및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 이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 행동을 평가하고 그 행동을 감소시키며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동주의 기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요. 행동 수정은 그 결과의 행동이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고요. 행동 수정 기법을 적용합니다. 행동 수정에는 모든 행동이 몇 가지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보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로 행동 수정에서는 주로 행동에 집중합니다. 행동 수정에서 개인이 환경과 개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데 행동 수정 이론은 관찰과 측정이 불가능한 각 행동의 원인, 개인의 성격, 기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로 하는 행동을 통해 그 개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행동 수정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주 행하고 관찰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동 수정에서는 대부분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봅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생리적, 유전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학습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 모두 동일한 학습 원리에 따라서 학습되고 유지되는 것이므로 행동 수정 기법을 통해서 행동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셋째, 행동 수정에서는 행동이 환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행동과 환경의 관계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성립되는데 환경 조건이 변하면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극은 특정 행동의 발생 직전에 주어지는 선행 조건과 행동이 일어난 후 뒤따르는 자극인 후속 결과로 나뉘고 행동이 형성되거나 유지 또는 소멸되는 것은 환경 자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충동적인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과 같은 그런 환경 변인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행동의 결과에 대한 경험은 더 효과적으로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넷째, 행동 수정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특정 행동의 수정은 현재 나타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현재 그 경험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동수정 이론은 과거 부정적인 경험을 회상하여 행동의 원인을 취하는 정신분석학적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행동수정에서는 처음 그 행동이 학습될 때와는 달리 현재 다른 요소들의 영향으로 행동이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의 근원적인 결정 요소와 상관없이 그 행동이
수정되도록 하는데 행동 수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 자, 이와의 문제 행동을 다루기 힘든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루기 힘든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행동을 하는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로 그 행동을 하는 그 목적이 되고 또 기능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행동 수정을 위해 특정 행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능적 행동 평가가 있습니다. 자, 1970년대부터 학생의 사회적 발달과 학업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동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행동수적 기법이 주로 인공적이고 만질 수 있는 보상물, 사탕, 장난감과 그 다음에 불필요한 처벌적 기법, 타임아웃이나 반응 대가를 중심으로 문제 행동을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교육 전문가들과 부모들이 행동수정 기법을 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수정은 일반적으로 그 학생이 왜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목적을 파악하고 친사회적 행동으로 대체하여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는 행동심리학의 근거를 두어서 학생이 부적절한 행동이나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인데 교사나 학교 심리상담 교사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모두에 적용되는 행동의 동기, 또 선행 조건, 두 가지 행동 모두를 강화하는 결과들을 평가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동기화하여 일어나도록 하고 강화하는 사건들을 파악하는 것은 교사가 이들 변인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유아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개별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능적 행동평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행동수정 기법은 문제 행동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긴 했는데 이전에는 만질 수 있는 보상, 사탕, 장난감, 불필요한 처벌적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덜 사용하게 됐죠. 문제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루기 힘든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유는 행동의 목적이 되고 기능을 의미해서 그 수정을 위해서 그 행동의 기능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는 특정 행동의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체제면서 그 평가의 과정입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서 유아와 관련된 사람들, 환경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의 그 목표는 부적절한 행동,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다루기 힘든 행동, 친사회적 행동 모두에 적용되는 행동의 동기, 선행 조건, 강화하는 결과들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적 행동평가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 자,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능적 행동평가가 뭐라고요? 네, 부적절한 행동을, 행동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 제가 문제 행동을 몇 번 했다, 얼만큼 강도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 부적절한 행동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체제이자 동시에 평가 과정인데요. 그 절차에는 평가 과정, 면접이나 직접 관찰을 통해서 얻는 평가 과정, 그리고 해당 유아에 관련된 사람들, 교사, 부모, 그 다음에 환경, 교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부터 얻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능적 행동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과정, 네,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유아가 배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유아가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가 방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행동과 관련된 그 변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고, 개인적 변인이 있었고, 그 후속 결과는 어땠는지. 그 다음, 행동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빈도, 지속시간, 강도. 그리고 행동의 기능에 관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행동 평가에 기초한 준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 행동 평가를 통해서 문제 행동 바로 앞과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행동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평가법, 직접 관찰법, 실험법. 자, 직접 관찰법 먼저 보겠습니다. 직접 관찰법. ABC 관찰입니다. 중요합니다. ABC 관찰의 기술식 방법, 체크리스트 방법, 간격기록법. 자, 직접 관찰법은 기능적 행동평가에서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유아의 문제행동 기능에 관해서 중요하고 1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찰의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ABC 관찰로서 기능적 행동평가에 대한 최초의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ABC 관찰은 다양한 문제 행동과 환경에 적용되어 왔고요. ABC 관찰에서는 선행 조건, 행동, 후속 결과 이것들을 약자로 나타낸 것이 ABC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행동평가의 ABC 관찰 방법이라고 하지요. 자, 선행 조건은 발생 행동 직전에 일어난 일들로서 행동의 발생을 결정하고 교사의 지시, 교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어려운 학습 활동, 전이 시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선행 조건은 어떤 행동의 발생을 결정하지만 그 행동이 다시 발생하는지 여부는 발생 행동의 후속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후속 결과는 어떤 행동이 발생한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데 전형적인 발생 행동의 후속 결과는 교사의 주의 기울이기, 제지시나 언어적인 통제,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기 또는 하고 싶지 않은 활동 피하기, 타임아웃을 받기 위해서 교구를 정리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BC 관찰법은 직접 관찰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요. 기능적인 행동평가 최초의 기술적인 접근이고 다양한 문제 행동과 환경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ABC 관찰의 기술법.
선행 조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발생 행동. 유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 후속 결과. 그 행동이 발생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행동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그 행동이 짐작되는 기능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몇 월 며칠 몇 시입니다. 오전이네요. 자, 일단 발생 행동은 뭐냐면 준우는 싫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종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이 전에 선행 조건은 미술 활동이 5분 동안 진행되었고 준우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준우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선행 조건이고 발생 행동이 이렇게 일어났고 후속 결과는 교사는 나가버린다. 준우는 미술 영역에 남겨져 있다가 쌓기놀이를 하러 갑니다. 이 행동의 기능, 싫어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종이를 바닥에 던진 이 행동의 기능은 미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교사가 분석했죠. 자, 그 다음 173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시 30분. 아직 오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점심 먹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발생 행동을 먼저 볼게요. 발생 행동은 준우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행 조건이 있었냐면 교사는 점심 먹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준우가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도록 이끕니다. 후속 결과 교사는 좋아 준우야 손 씻지 않아도 되지만 물휴지로 손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준우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행동에 대한 그 기능을 손 씻기를 피하는 것인가? 또는 물휴지를 좋아하는 것인가? 무엇이지? 라고 분석했어요. 자, 그 다음 날입니다. 10시. 또 오전이네요. 발생 행동은 준우는 트럭을 던지면서 싫어요, 정리하기 싫어요 라고 또 소리를 질렀어요. 장난감 던져서 누가 맞으면 큰일 나겠죠? 선행 조건은 교사는 유아들에게 장난감을 정리하고 이야기 나누기 하러 모이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준우에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준우가 트럭을 던지면 싫어요, 정리하기 싫어요 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교사는 준우야 장난감은 던지지 않는 거야. 생각하는 의자에 가세요. 오, 생각하는 의자 여러분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책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큰일 납니다. 생각하는 의자 안 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기능은 교구 정리하는 것을 피하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직접 관찰법의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방법입니다. 관찰자가 미리 있을 수 있는 선행사건, 행동 및 후속 결과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선행사건, 행동 및 후속 결과를 문제 행동에 대한 간접평가법인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확인한 후 작성을 합니다. 관찰자는 관련 항목에 해당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체크 표시나 세기 표시를 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7-2는 ABC 관찰 체크리스트의 그 예시입니다. 문제 행동, 소리 지르기, 또래 때리기, 밀기, 교구 던지기, 선행사건, 교사가 다른 친구를 도움, 1대1 시간, 자유놀이 시간, 낮잠 시간, 대집단 활동, 점심시간. 그 결과는 교사의 관심 끌기, 교사의 무시, 또래의 관심 끌기, 또래의 무시, 교구 획득, 교사와 1대1. 이 중에서 일어난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 멈춤, 웃음, 계속, 울음. 네. 기록자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ABC 관찰의 세 번째 방법은 간격 기록법인데요. 관찰 기간을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그 행동이 그 시간 내에 일어나는지 여부를 각 간격이 끝날 때마다 문제에 포함 표시하는 거죠. 과거에는 행동 수정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수정하는 것만 집중을 했다면 어, 그거는 행동의 기능과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행동이 기능과 목적을 지니며 그러한 기능과 목적은 행동의 선행 조건 또는 자극에 의해서 예측될 수 있고
후속 자극에 있어서 유지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행동 중재 방법은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동 수정의 기본 원리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행동 수정에만 집중해서 몇몇 유아에게만 효과가 있었어요. 행동 수정의 기본 원리는 행동의 후속 결과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고 모든 행동은 어느 정도 그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동을 수정하려 할 때는 행동 자체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생 행동과 그 후속 결과를 효과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행동 수정에서는 후속 결과들이 발생 행동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들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행동은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조건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며 후속 결과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행동 수정의 기본 원리는 후속 결과로 행동을 통제하고 모든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가 존재하고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행동 자체가 아닌 그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생 행동과 후속 결과를 효과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행동 수정 그 기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